그 댓글에 네. 그 최윤경 신혜원 네. 그 안 친한 거 아니냐. 아, 그래요? 불화설이 좀 있더라고요. 아, 네. 저희 친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불화설이 등장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언니 나 마음에 안 들죠? 언니 저 마음에 안 저 들죠? 마음에 안 들죠? 한번 하는 것도 아닌데 저희는 잘 지내고 있고요. 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입니다. 2월 14일에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혜원 기자고요. 네, 정프로의 휴가로 인해서 오늘 신혜원 비대위 2일차를 맞았습니다. 이 비대위가 딱 4일밖에 안 가기 때문에 절반 능선을 넘어가는 날인데 오늘 좀 어제보다 더 잘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인데 뭐 어떻게들 초콜릿들 한 모금씩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저희는 날짜 감각 없잖아요. 없어요. 저희 2월 14일 모릅니다. 네, 그 총선이 D-50 며칠 남았냐. 56일 남았고 4월 10일 목련이 피는 그날까지 그렇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좀 초면인 분들, 우리 배종찬 소장, 네. 뭐 김봉신 이사 나와서 조금 헤맸는데 오늘은 김 과장 나오잖아요. 네, 네. 훨씬 더 알차고 유재민 장르만 여의도가 될 것을 약속을 하면서 네. 조국 신당 어떻게 되는 건지, 면접 어떻게 진행되는지, 누가 이재명 대표 전화 받았는지 샅샅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연이 하나 들어왔다고 해서 이 멀리 저 태평양 건너 네. 캐나다에서 사연이 하나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연부터 좀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캐나다에 나와 있는 정프로입니다. 네, 저는 이곳 캐나다에서 이 장르만 여의도를 향한 전 세계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국 떠난 지 30년 만에 다시 한국의 시사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다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바로 장르만 여의도라는 그런 교민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유학 중이지만 이번 총선만큼은 장르만 여의도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유학생분들도 많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순간순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장르만 여의도를 외치면서 이렇게 엄지척을 올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곳이 지금 혹시 일산 정발산이 아니냐, 뭐 남양주 어디냐, 뭐 이런 이제 댓글들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긴 바로 캐나다 밴쿠버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다시 여러분 만나뵐 생각입니다. 그때까지 장르만 여의도 꼭 여러분이 좀 지켜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셔서 제가 다시 시작하는 월요일 오전 11시에는 구독자를 한 10만 정도 맞춰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그러면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See you later. 네, 월요일에 뵐 우리 정영진 프로, 캐나다에서 온 영상 편지를 들어봤는데 정프로 오기 전에 구독자 10만 네. 달성해달라고 했는데 욕심이 네, 네. 과하신 것 같습니다. 네, 본인도 못한 걸 저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 짐을 네. 떠넘기려고. 정프로 오기 전에 그래도 9만까지는 될 것 같아요.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분들 지금 고군분투 중인 없는 살림 꾸려가는 두 기자를 가볍게 봐주시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장르만 여의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현안 브리핑해줄 최윤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 댓글에 네. 그 최윤경 신혜원 네. 안 친한 거 아니냐. 아, 그래요? 불화설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네. 항상 한 화면에 등장한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네네네네. 저희 친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불화설이 등장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언니 나 마음에 안 들죠? 언니 저 마음에 안 저 들죠? 마음에 안 들죠? 한번 하는 것도 아닌데 저희는 잘 지내고 있고요. 매일 예. 같이 숙은 안 하지만 식은 같이 하면서 네, 고락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영진 프로의 그 어떤 그 정발산 맞는 것 욕망을 같아요. 채워주기 위해 저희가 한 맞아요. 마음 한 뜻으로 맞아, 저희 거의 한 고군분투하고 20시간 있기 정도 때문에. 정프로님의 그 카톡에 시달리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가족보다 많이 보는 사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화설은 이 비대위 기간에 종식을 하고 네. 자, 첫 번째 브리핑 주제부터 가시죠. 네, 짧게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영받지 못한 신당입니다.
조국 전 장관 신당 얘기네요. 네.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창당하겠다고 예상한 대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 더 빨리 행동하는 정당,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겠다. 빨간 맛 민주당 만들겠다. 빠빠 빨간 맛.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당연히 민주당과 협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간 열린민주당 모델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열린민주당이 더 강한 민주당, 더 그 빠른 민주당을 이제 표방하고 나서서 실제로 거기 의석수를 얻어가지고 꽤 많이 돌아왔잖아요. 받았죠. 그리고 나중에는 합당은 아니지만 다들 그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했는데 그 모델을 조금 연상하게 했다. 실제로 들어봐서 또 한 목소리씩 내는 분들이었잖아요. 더 강한 목소리를 내셨죠. 빨간 목소리들 많이 내셨던. 뭐 김의겸, 그다음에 뭐 김진애 전 의원은 이제 그만두고 나가셨고, 근데 아무튼 거기 있는 분들이 목소리가 훨씬 셌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앞다투어 선긋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제. 선을 긋는다는 거는 협력한다고 같이 할 수 없다. 하지 마. 이런 건가요? 살아 돌아와라. 알아서 이런 취지인데요. 먼저 박홍근 의원의 페이스북을 볼게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이분이 비례연합 정당을 그 주재하고 있는 협상 주재하고 있는 단장인데. 과도한 수사로 억울함이 있겠고 우리 민주당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부디 민주당과 진보 개혁 세력의 단결과 승리를 위해 자중해 줄 것을 간절하면서도 강력하게 요청드린다. 핵심은 자중. 그 뒤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선거연합 추진 단장으로서 설령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같이 못 간다. 땅땅땅. 비례 협상에 이 테이블에 올려줄 수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되게 급하게 나왔거든요, 이 입장이. 그러니까 전부터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오긴 했지만 신당 창당 발표하자마자 페이스북에 이 입장을 딱 얘기해서 기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입장을 올렸어요. 미리 어쨌든 조국 전 장관 신당 창당 선언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준비를 좀 한 걸로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정청래 의원이 또 페이스북을 2차례 올렸는데요. 정권 심판의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같이 할지는 모르겠으나라고 했죠. 그리고 핵심은 따로 또 같이입니다. 따로 또 같이면은 따로이기도 하지만 같이이기도 한 거잖아요. 자, 그 뒤에 페이스북을 또 보겠습니다. 많은 해석을 나왔는데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다에서 만나자는 거는 한 바다면은 뭐 같이 가자. 제가 정청래 의원의 그 정청래 의원 그리고 핵관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이렇게 어렵게 써놨냐? 정청래 의원도 핵관이 있어요? 저 핵관에게 제가 도대체 이 무슨 톤인가 이것이 가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근데 이 말고도 사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거 말고도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선 긋는 페이스북을 각자 막 올렸어요. 그랬는데 정청래 의원의 뜻은 뭐였냐? 잘해서 살아 돌아오시면 그때 나중에 정권 심판할 때 반윤연대는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라는 거예요. 배는 따로 타고 가자. 네, 비례연합에 태워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조국 신당이 뭐 비례 의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함께 만나고 그때 연대를 하자 이런 취지다. 네 뗏목은 네가 띄워라. 3% 나와야 비례정당 그 한석. 깜짝이야 3%라는 2~3% 말고. 2~3% 말고 비례정당 득표 3%가 나와야 한석인가 얻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병립형일 때 3%였고 연동형은 그 장벽이 좀 낮긴 하죠. 다 그냥 그 의석수대로 일단 나누고 그러니까 득표율대로 나누고 나서 의석을 다시 정리하는 거니까 3%가 아니어도 되긴 하는데 정당이 난립할 확률이 높아서 그리고 이 민주당이 하고 있는 선거연합 추진단이 있으면서 아마 그쪽으로 대부분의 표가 이 민주 진보 세력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표가 흡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할 수 있겠죠. 그래도 뭐 조국 전 장관도 팬덤이 좀 확실한 분이니까. 그 팬덤을 이번에 진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설전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조국 씨는 민주당으로 못 나와요. 왜요? 이재명 대표 때문에 정말 도덕성이 극단으로 낮아져 있는 민주당에서조차 조국 씨를 공천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이재명 대표로 인해서 민주당의 도덕성이 낮은데 그 기준으로도 못 나오는 조국 진짜
나쁜 사람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네. 2심의 유죄를 받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조국 씨가 뒷문으로 자꾸 조국 씨네요. 조국 씨가 뒷문으로 우회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민주당이 만든 준연동형 비례제다.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어요. 지금 한마디에 몇을 깐 거야? 이재명 대표도 까고 조국 전 장관도 까고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까고. 근데 요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비판이 모두를 향해 있습니다. 날이 그냥 막 이렇게 이제 개혁신당한테는 위장결혼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이를테면 기자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일발장전했다가 막 쏘는 그런 형국인데 요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도 대답을 했습니다. 저에게 관심 가져주신 한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 하면서 우선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부터 공개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발사주. 네,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발장 접수되기 전에 손준성 등과 단체 카톡방에 60개의 사진을 올렸는데 도대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먼저 밝히길 바란다. 그리고 왜 손준성 검사를 징계하지 않고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켰는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랑, 여기도 김건희 씨입니다. 김건희 씨와 수백 번 카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입장을 제대로 표명하지 않는 것이냐. 자, 이거 다 질문에 답하시고 난 뒤에 저에게 질문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 너나 잘해라. 네, 뭐 그렇게. 그 손준성 검사장 그 고발사주 의혹은 고발사주의 실체가 있다라는 그 판결이 나왔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 아하. 새 부대. 누구 얘기입니까? 페이스북 정치가 자꾸 시작되는데 의문의 페이스북이 어제 또 올라왔습니다. 의문의? 네.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인데요. 새술은 새 부대.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합니다. 뭐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진짜 해석이 분분했어요. 근데 기자들이 해석을 하다가 이제 계속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 인적 쇄신 의지가 매우 강하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 실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 그게 새 부대. 부대면 새로운 사람이 채워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민주당 물갈이가 시작됐고 어제 그것이 하루 종일 또 얘기가 됐는데요. 인재근 의원, 도봉의 지역구가 있잖아요. 삼선 도봉갑. 김근태 전 상임고문의 부인이고 도봉갑 3선인데 사실은 이제 김근태 고문의 유산으로 인재근 의원이 의원 3선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불출마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공포의 전화. 떼레레레레. 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는 두 사람의 말이 약간 달라요. 근데 이제 재구성을 해보면, 양쪽 말을 들어 재구성을 해보면 이 공관위에서 계속해서 이제 인재근 의원 등등 이제 불출마했으면 좋겠다는 시그널을 자꾸 보내니까, 근데 인재근 의원 나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도 차렸다면 출마할 생각이었어요. 당연히 사무실 차리기도 했고, 그리고 내가 나가면 내 밑에 있는 다른 여성 의원들이 이 큰언니 빠져버리면 자기가 다음 타겟이 될 거니까 되게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니까 자기 버텨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뭐 초선, 재선 여성 의원들이 나도 3선 해야 되는데 그래버리면 이거 3선이면 다 갈리는 거야.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버텨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인재근 의원 측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본인은 출마 의지가 확실히 있었고, 근데 공관위에서 자꾸 나가라는 시그널을 보내니까 인재근 의원 측에서 먼저 이재명 대표 측에게 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먼저? 네. 나 잘리든지 안 잘리든지 뭐 큰 틀에선 총선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를 만난 자리에서 그냥 쉬어주시라고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네, 그래서 인재근 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러면 이 지역구에 다른 누구를 공천해주면 좋겠다. 뭐 이를테면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김근태 의원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nope 했다고 합니다. nope. 그럼 누구 오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새로 올 분이 이미 물망에 다 올라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참여연대 출신의 김남근 변호사, 영입인재 10호입니다. 이분이 전략공천될 가능성이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분도 약간 그 원외 찐명으로 분류되는 분 아니에요? 영입인재는 찐명까지는 모르겠지만 친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영입을 했으니까. 그분들이 뭐 반명하기는 지금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나를 뽑아준, 채용해준 사람을 갑자기 막 타도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입 인재라는 건 기본적으로 당대표 친화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분 전략공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백 공관위원장도 이거를 정무적
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정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인재근 의원이 좀 뭐 지역에서 조금 경쟁력이 없다 뭐 이런 뭐 조사 같은 게 좀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냥 뭐 나가주세요, 삼선인이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여론조사를 돌렸든 뭐 당원들 평가를 받았든 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리를 비워주세요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인재근 의원 측에서 직접 말하기 어렵고 만약 그랬다 하더라도 이 대표 측에서도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근데 어떤 의원은 어떤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해서 형님 꼴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문학진 전 의원인데 이제 그분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분노에 차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이렇게 전화를 받았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 탈락하셨어요 했을 때 점수가 너무 낮아서 탈락했어요 라고 설명했어도 그 내 입으로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약간 부끄럽잖아요.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안 했는데. 근데 이 대표가 지금 이종걸 전 의원 등등등 아무튼 이제 출마하겠다고 하는 언론들한테도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리를 비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 다만 이제 추미애 전 장관하고도 독대를 했는데 거기서는 험지 출마를 요청했다고 얘기가 나와요. 추미애 장관은 출마해라. 하는데 험지로 가라. 본인 당에서 민주당에서 여러 군데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사실은 이제 경쟁력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이는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뭐 송파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뭐 송파는 싫다라고 했다는 얘기도 뭐 있고. 동작가라고 했는데 동작에서 생각보다 또 그렇게 아주 잘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동작가면 나경원 의원 그쪽. 이런저런 그 지역들을 좀 대봤는데 일단 어쨌든 험지 출마를 해달라 이런 취지의 물갈이를 시작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상황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천 전쟁입니다. 시작됐군요. 지금 여기 민주당에서도 정말 눈물 흘리는 분들 많잖아요. 이제 근데 국민의힘도 눈물이 시작됐습니다. 눈물 바람이 불겠군요. 일단 그래도 뭐 좋은 소식 전해드리면 공관위가 조금 전에 10시 반에 단수 지역을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뭐 그냥 병선 안 붙고 당신 여기서 출마하시고 민주당 혹은 다른 당들이랑 함께 붙어서 당선되어 돌아오세요. 이런 취지겠죠? 그러니까 기호 2번 땅땅땅 된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맞습니다. 벽고 붙이십시오 이런 이야기인데요. 용산구에 서울 오늘 발표를 했는데 19군데예요. 용산구 권영세, 광진갑 김병민, 광진을 오신환, 동대문을 김경진, 도봉갑 김재섭, 도봉을 김선동, 서대문갑 이용호, 저기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안 나오는 것으로, 강서갑 구상찬, 구로을 태영호, 동작갑 장진영, 동작을 나경원, 서초갑 조은희, 송파을 배현진, 강동을 이재영 뭐 이런 정도예요. 뭐 이렇게 많아요? 여기 상당히 이번 서울 지역에 19군데라고 했잖아요. 되게 서울이 49개 중에 19개면은 거의 한 반은 정해놓고 가는 거네요. 정하고 이게 민주당이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물론 당연히 경선이 있고 당협위원장들이 있지만 그 국민의힘은 당선됐던 사람들 별로 없죠. 현역이 별로 없잖아요. 그치, 다 지금 뭐 다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사람들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선거운동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통 정리 안 되는 데도 많잖아요. 국민의힘에. 상당히 흥미진진했네요. 저 혼자. 나도 같이. 우리 정말 아주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어제 면접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이제 서울 지역에 교통 정리 안 된 곳 있다. 이제 우리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소개 1분을 포함해 후보자 1명당 총 3분가량의 면접이 진행됐는데 가장 먼저 이 면접 보고 나오잖아요. 다 기자들한테 백브를 했습니다. 거의 다 이제 본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면접에서 어떤 질문 무슨 받았고 얘기했어요? 나는 어떤 취지다 이런 얘기를 기자들한테도 거의 했는데 일단 먼저 핫플레이스로 가봅니다. 중구 성동을입니다. 사진 띄워주시고 자, 이 세 분이 한 자리에 앉았어요. 저 너무 불편합니다, 이 사진이. 저렇게 셋이 앉아있는데 저렇게 정면만 보기도 힘들지 않아요? 너무 불편해요. 상당히 불편하고요. 어깨에 힘들이 잔뜩 들어가 있네. 그리고 이제 옷들도 다들 이제 서로 다른 느낌으로 이제 입고 오셨는데 여기서 면접 후 기자들이 나와가지고 백브를 했는데 이분들이 하태경 의원 생각난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지역구를 조정할 생각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곳 말고 당에서 다른 데로 보내면 갈래?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질문이 있었대요. 기자가? 아니 면접 중에? 면접에서 이 질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은 먼저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본인이.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들한테 백브리핑 할 때 내가 안에 들어가서 면접 보는데 지역구 조정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아서 저는 남은 정치 인생을 중구 성동을에 바치겠다라고 했고 절대 다른 곳에 갈 수 없다고 딱 잘라서 말했다. 응, 아니? 난 성동을. 절대 아닙니다. 라는 이런 열정을 보였다, 나는. 예. 이혜훈 전 의원은 똑같이 나와서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전 지역구 조정 의사가 없어요. 제일 먼저 신청한 제가 조정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깃발 꽂았어? 내가 이 깃발 누가 먼저 꽂았어?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실제로 그 안에서 지역구 조정 의사가 없다고 대답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기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 지역구 조정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략적 재배치는 아무래도 당의 자산을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저는 경선 제시하면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하태경이 안 나가도 그냥 나도 안 나가고 버텨서 경선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네, 이런 취지인데요. 톤은 조금 더 약하죠. 하태경 의원은 남은 정치 인생 바치겠다고 했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 남은 정치 인생을 왜 이렇게 바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다른 곳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뭐 해운대 갔다 마포 갔다 뭐 종로 가고 싶었다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여기에 바치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조정당할 것 같으니까 그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 그리고 이영 전 장관은 더 톤이 낮습니다. 오늘이 면접이고 면접 결과를 충실히 기다리면서 유세를 가는 게 오늘 제가 할 일인 것 같다. 순한 맛이네. 네네네. 그래서 이분은 좀 여지가 있나 보내면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여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당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하플 성동을. 네. 그리고 다음 지역은 양천갑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양천갑도 아주 핫합니다. 여기 누가 있죠? 센 분들이 많아요. 조수진 의원이 현 의원 비례대표 의원이긴 한데 여기 지역에다가 깃발을 꽂았고 정미경 전 의원, 그다음에 구자룡 변호사, 비상대책위원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는 먼저 정미경 의원이 선빵을 날립니다. 선빵. 제가 왜 선빵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조금 있으면 아실 수 있어요. 먼저 그 정미경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 기자들 앞에서 조수진 의원이 2021년부터 당협위원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갈고 있는 거죠. 자기 지역은 아니었어요. 비례로 들어왔으니까. 근데 여기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거의 3년간을 계속해서 이 지역을 다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정미경 의원 전 의원 당협위원장 잘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막 몰려와서 네가 나와줘 이랬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실까요? 분열이 너무 심해서 이대로 가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 같고요. 양천갑 당협위원장으로서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을 해결했다는 점과 저는 조수진 의원이 저렇게 약해 보인 건 처음 봤어요. 이거는 약간 면전에서 옆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같이 앉아 있는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그냥 대놓고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나와달래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아까 선빵이라고 말했는데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신빙 집단이나 조직에 처음 들어온 사람을 뜻하는 일본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미경 전 의원이 이렇게 말했는데 신빙으로는 안 되고 경험 많고 노련한 사람이 와서 해달라는 취지로 40여 명이 저를 찾아와서 네가 나와달라고 했다. 우르르 나를 찾아와. 다들 너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이 아주 불편하게 저렇게 맞대응을 했습니다. 누가 될지. 여기는 경선 지역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아마 두 분뿐 아니라 이제 그 구자룡 비대위원 있잖아요. 영입 인사. 요 분도 근데 이분은 여기 지역에서 그동안 뭘 하진 않았죠. 비대위원으로 영입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텃밭을 갈거나 여기 자주 와가지고 뭐 이렇게 다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의 비대위원이기 때문에 조금 그걸 잘 그러니까 친한의 어떤 그런 걸 조금 강조할 수는 있겠네요. 지렛대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선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셨던 강남을 여기도 약간 톤이 서로 달라요. 아주 불편한 곳인데요. 아주 오버를 조금 보태면 강남을 험지설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한번 이거 또 들어보겠습니다. 당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라는 입장 밝힌 바 있는데요. 그대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한테 결코 쉬운 지역은 아닙니다. 또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당의 뜻에 따르겠다. 이원모 전 비서관은 당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라는 입장. 그러니까 다른 데 보내면 가겠다?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박지은 의원은
강남을도 우리한테 결코 쉬운 지역이 아니다.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지역이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버티겠다라는 의지를 조금 더 보인 것 같아요. 확실히 배지를 달아본 사람들이 더 사수하겠다는 그러네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강하네요. 네. 서초동에 있다가 용산 갔다가 나온 사람은 네. 그래도 뭐 좀 보내주는 대로 일단 가겠다. 가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네. 생각했을 수도 있고 당이 하라면 해야지 어쩌겠어요.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로 아무튼 모두가 여기에 공천받지 못할 확률이 있고 경선은 그냥 두 분을 붙일 확률도 있기야 있고요. 근데 경선 붙이면 대통령이 불편해 굉장히 했는데 불편하실 거예요. 그게 경선 불편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아마도 이제 둘 다 못 받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정정을 하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아까 실수를 했는데요. 잘못 전달한 거 얘기 드립니다. 병립형과 준연동형 모두 정당 득표율 3%를 넘어야 비례대표 한석 확보가 가능하다. 네, 신혜원 기자가 말한 게 맞고 그 부분 정정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 감사합니다. 네, 3% 위험해. 3% 얘기하시면 진짜 여러모로 안 좋아. 3%.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주제 가죠. 선거 보조금 지급 D-1입니다.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짚고 개혁신당 얘기 가는 거네요. 예. 개혁신당은 이제 합당 작업을 한 뒤로 바로 세불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개혁신당에게도 이 데드라인이 코앞에 왔습니다. 예. 먼저 그래도 여기서 출마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원욱 의원, 조홍천 의원이 다 자기 지역구에 다시 출마를 하겠다 이번에. 원래 내 지역구? 네. 민주당 딱지 달고 당선된 내 지역구? 네, 여기는 3선이고 어쨌든 재선이기 때문에 경기 화성을 남양주 갑에 각각 출마를 해서 당선돼 돌아오겠다. 혐오 정치를 끝내고 제3지대 정당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최고위원 그 회의 가장 선명한 야당으로 우뚝 서서 대안 세력이 되겠다. 이렇게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류호정 전 의원 에 대해서는 라디오에서 이제 이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자꾸 이제 당내에 원래 지지 세력이었던 분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약간 그걸 달래는 발언을 해요. 류 전 의원의 젠더관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명단에 류 전 의원 생각이 혼입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어렵네. 네, 말이 참 어렵죠. 왜냐하면 그 곤란한 이재명이란다. 곤란한 이준석 대표의 이 현 상황과 고뇌를 조금 드러내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이거 그냥 쉽게 질문하면은 류호정 의원 비례대표에 포함시킬 거예요?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것과 그 류 전 의원의 생각이 혼입될 가능성은 없다. 이 얘기는. 류호정이 아니라도 그 이를테면 뭐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다른 후보들이 또 비례대표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비슷한 생각을 가진. 그 당에서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논의를 할 텐데 그 생각이 들어가서 여기 뭐 앞번호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취지로 조금 이제 달래기에 나선 거 아닌가 싶어요. 지지층을 좀 달래네. 네, 근데 이제 또 그러면 류호정 의원은 가만히 있겠냐?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합당해가지고 같은 한 식구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과정이 매우 치열하게 될 것이다. 산 넘어 산 넘어 산 넘어 산이 될 확률이 높죠. 그리고 가장 급한 건 지금 의원 확보입니다. 내일이 데드라인인데요. 공직선거법상 현역 의원이 5명 이상이 돼야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대요. 지금은 4명. 양향자, 이원욱, 조홍천, 김종민. 네, 이렇게 네 분인데 내일 기준으로 5명이 돼야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6억 원 정도를 1차로 받을 수 있대요. 네, 그리고 3월에 우리가 이제 등록을 할 때, 후보 등록을 할 때 그때 또 몇 명인지에 따라서 기호도 바뀌고 또 추가로 이 선거 자금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 받긴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억 원 안팎으로 받긴 받는데 이 5명 넘어가면 이제 액수가 팍 뛰는 거죠. 6억 원 안팎을 5명 넘어가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도 합류를 하려고 이제 의사타진을 하고 있다. 이분 그때 뭐 일이 있어서 민주당 탈당했는데 재산 문제로. 근데 이것도 이제 이낙연 대표가 그 문제 다 클리어된 것으로 알고 있다. 무죄가 나긴 났죠. 이렇게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혁신당 현역 의원들은 전부 민주당 의원이 되는 출신이네요. 거예요. 갈수록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당원들에게 그 이메일 메시지 보내서
개혁신당이 생각이 다른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야 수권 정당이 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실현해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지금 몸집을 불려서 진입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현실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좀 거죠. 그런 현실적인 대의를 봐줘 이러면서 네. 좀 달래는 조금 기다려봐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황보승 의원 영입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 당에서 뭐 얘기가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네. 영입하려고 한대요? 그 개혁신당은 근데 신혜영 기자가 취재가 되지 부인한 않나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출신 황보승 의원은 뭐 영입설이 나왔는데 네. 이제 개혁신당 측에서 네. 그분은 우리가 타진하지 않았다. 양정숙은 인정, 황보승이는 노인정 이렇게 한 상황으로 역시 정리하겠습니다. 또 기다려보죠. 3월 한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더 영입을 하게 될 거고 경선이 붙고 아니면 혹은 단수공천 지역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아마 그리로 넘어가는 이삭줍기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운동권 대 검사 독재입니다. 아이고 이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 설전이 점입 가경입니다. 옆에서 말만 들어도 네. 내가 아파. 저는 막 그때 우리가 너무 우리도 쉽지 않은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네. 운동권 정산 관련해서 서로 아주 말들을 막 이렇게 오가고 있는데요. 비속어 빼고. 네, 일단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운동권이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냐 민주화운동 세력이 저는 그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이게 꼭 마치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에서 그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에 대한 청산으로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 독립운동 청산한 사람들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 뭐 친일파냐 이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친일파들이 득세한 이유가 바로 전문 관료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자리를 잡고 독립운동가를 밀어내려고 했던 건데 같은 취지로 지금 검사들이 들어오면서 586도 밀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마 이 취지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검사를 친일파에 비유한 거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네. 그 운동권 특권 세력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여기까지 있게 한 헌신한 독립운동가들과 이미지가 같습니까? 그분들이 돈 봉투 돌리고 재벌한테 뒷돈 받고 룸사롱 가서 여성 동료에게 쌍욕했습니까? 아이고. 어디 이 운동권을 어디 감히 독립운동가에 빗대 뭐 이런 거네. 버겁습니다. 근데 막 돈 봉투 나오고 이래가지고 혼미해졌는데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제 다시 또 반박을 했습니다. 도대체 운동권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룸싸움을 많이 갔습니까? 정치 검찰들이 룸싸움을 많이 갔습니까? 쌍욕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영상으로 그 쌍욕은 잘 드러났습니다. 그 동영상이 뭐예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쵸 얘기해야 돼요? 바이든이 날린 건 얘기한 것 같습니다. 깜빡 네. 다시 언급하게 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 정도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설전이 여기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 힘들어요. 이 친구 다 챙기기가. 자꾸 이 룸살롱이란 단어를 계속해서 양쪽에 언급하는 게 양쪽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프레임이 잘못 잡히면 정말 참 그렇습니다. 짧은 논평과 함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브리핑을 마무리하고요.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김 과장의 시간이 왔습니다. 두 분 얼른 모시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